그래서 부분함이 주어진 수열 또 그 문제를 풀어보면 자 그럼 이 구조를 알려줬으니까 이 구조를 좀 활용을 해볼까요? 그래서 718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S6 빼기 S3이 0이고 S5가 31대 A3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구조를 좀 활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잘 봐라. 여기 S6에서 S3을 뺐대. 그럼 S6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인 거고, 거기서 S3을 뺐으면 A1도 빼고 A2도 빼고 A3도 뺐다는 거 아니니? 그럼 얘가 0이에요. 자 그러면 A1, A2, A3, A1, A2, A3은 사라지고 결국 A4 플러스 A5 플러스 A6은 0이라는 거 아니니? 됐니?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이거를 쓰면 더 좋아. 자 A4와 A6을 더한 게 우리 2 곱하기 A5랑 똑같으니까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은 결국에 뭐랑 똑같아? 3 곱하기 A5랑 똑같고 걔가 0인 거니까 따라서 나는 A5가 0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럼 A5가 0이니까 내가 저기서 S5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2분의 A, 아니 2분의 5에다가 얘가 A1 플러스 A6 이렇게 써서 얘가 30이 되는 건데 얘가 0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A1이 바로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5하고 6과 30하고 약분하면 6 곱해지면 A1이 얼마야? 12가 되는 거지. 그럼 공차 D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걸까요? A5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A1과 AOD가 4D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D가 0이 되려면 D가 마이너스 3이어야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 두 놈을 갖고 바로 AN을 적을 수 있는 거야. 혹은 공차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공차 D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면 굳이 AN을 적을 필요는 없죠. 얘는 A3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A3은 우리 뭐가 되는 거냐면 A1 12 플러스 2D 마이너스 6 그래서 얘는 6 혹은 A3은 우리 아니야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끝나겠죠? 맞아요? 내가 거기까지 갈 줄 알자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즉 A3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분의 A1 더하기 A5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A1 더하기 A5가 약분했으니까 바로 그냥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요 과정 다 생략하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지 않니? 맞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구하는 게 뭔지,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구하기 위해서 굳이 다른 것까지 다 구할 필요 없이 저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자, 다음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야. 원래 수열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수열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나중에 이게 미적분 1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적분 1, 미적분 2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이게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거긴 한데 일단 특강 시간이니까 딱 필요한 굵직굵직한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익히고 가시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719번 보면 A3은 26이래. 그 다음에 A6은 11이래요. 줄어들었네. 공차가 우수겠지. 됐니? 자, 그때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을 뭐라고 했어? 그럼 얘는 공차가 우수인 건 아는데 초항은 양수야. 그러니까 A3이 26이라는 얘기는 초항은 양수였다는 뜻이겠지? 그럼 얘는 언제가 이렇게 쭉 더하면 플러스가 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 0이 되는 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얘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거든. 그럼 얘는 SN이 최대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양수를 더하면 값이 커지고 음수를 더하면 값이 작아질 테니까 딱 양수인 항까지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최대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개념만 알면 되는 거거든. SN이 최대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해보면 요놈이 우리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잖아. 자, A3이 26이고 A6이 11이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지. 그러면 3D가 11에서 26을 빼면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공차 D는 마이너스 5. 그럼 나는 AN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5n에다가 우리 세 번째 항이 26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거든.
그럼 더해서 26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더하기 3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지 않니? 맞아? 그래서 6을 집어넣으면 41인가? 41. 오늘 계산 왜 이래?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맞아요? 따라서 얘는 몇 번장까지가 양수고 몇 번장부터 음수가 되는 거예요? 8번장까지는 양수고 9번장부터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S는 언제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라고? S8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S8을 구하라는 거고 S8은 2분의 8 곱하기 A1 더하기 A8 그래서 2분의 8 곱하기 A1은 얼마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41 빼기 5를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 36 플러스 8번장은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2하고 8하고 약분하면 4 그럼 36 더하기는 37이니까 4를 곱하면 4, 7, 28 4, 3, 12 148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되니? 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푸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 되니? 나중에 이제 이게 숫자로만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여기에 막 문자 덕지덕지 붙고 이러면 이게 꽤 복잡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접근도 하냐면 이런 접근도 해요. 우리 아까 SN이 n에 관한 2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 되니? 그럼 얘를 물론 정의역이 자연수의 집합이기 때문에 SN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그 SN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되니? 얘를 곡선처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 됐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잡아봐. AN이 이놈이야. 그럼 나는 SN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거든. 자, SN은 n에 관한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거든.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절반이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n 제곱. 그 다음에 초항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36이 돼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초항이 36이 되는 거라고 했으면 얘가 2분의 72 더하기 5 하니까 플러스 2분의 77n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 SN. 맞아요? 그럼 이렇게 적고 나면 나는 얘를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이렇게 n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리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원점을 지나는 이런 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최대값은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되니?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아니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로 묶어주면 n제곱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77n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10분의 77이 되는 거야. 즉 얘가 얼마야? 약 7.7인 거지. 그럼 7.7인 항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제일 가까운 항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제일 가까운 항은 어디겠어? 8이 제일 가깝겠지? 7은 좀 더 멀겠지? 7까지는 0.7, 8까지는 0.3. 그럼 8이 더 가깝지 않니? 그러니까 S8이 최대인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나중에 약간 킬러급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는 이거를 2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문제풀이에 굉장히 유리한 경우들이 많다. 됐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 자, 723번 문제를 보시면 첫 장이 98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 AN에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SN이 뭐보다 작거나 같대요? S1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제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S13이 뭐라는 얘기야? 이게 최대라는 뜻이죠. 그렇지? 임의의 자연수 n이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렇게 된다는 얘기는 저게 최대가 된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제가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고 했잖아. 근데 공차가 정수라고만 알려줬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S13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A13은 0보다 크거나 같지만 A14는 뭐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겠지. 됐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A14가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도 S13이 최대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 그래서 얘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초항이 얼마라고 줬어? 98이라고 줬잖아. 됐니? 그러면 얘가
98 플러스 12B가 될 건데 걔는 0보다 커 나타야 되고 A14는 98 플러스 13D인데 걔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공차 T는 얼마가 되어야겠어요? 마이너스 8이 되어야겠지. 맞죠?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차 T는 얼마? 마이너스 8. 얘가 0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8까지는 얘가 양수가 될 수 있잖아. 그리고 얘는 음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 98 나누기 12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 12D니까. 그럼 얘가 8, 26, 96, 나머지 2.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다음 여러 가지 등차 수열의 합이야. 자, 724번도 보시면 일단 선생님이 등비 수열 설명도 해야 되는데 등차 수열 문제를 계속 열심히 풀고 있는 이유는 이 등차 수열 문제를 좀 풀고 나면 수열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수열 문제가 주어지니까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는 좀 가이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열심히 푸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함에도. 자, 그래서 724번은 14와 44 사이에 n개의 수를 또 넣었대. 14, A1, A, n개의 수를 집어넣고 끝에는 44래. 근데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루었대. 근데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이 319일 때 이 수열의 공차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얘네들을 다 더한 걸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얘네들을 다 더한 거를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예요? n 플러스 2개죠? 중간에 n개가 꼈지만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가 있으니까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 곱하기 맨 앞에 건 14 맨 뒤에 건 44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그 합이 얼마라고 줬어요? 319라고 줬어요. 그러면 요 놈이 얼마예요? 58. 그러면 6 n이 9요. 9? n이 9야? 네. 계산 되게 빨라.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2가 11인가 보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계산하면 n 값은 9가 된대. 그럼 이제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죠. 됐니? 그러면 44 빼기 14. 얘가 30인데 우리 이놈이 공차 t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n이 9였으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10d 따라서 공차 d는 얼마야? 3이에요. 답은 3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적고 나면 될 거란 얘기고 합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 728번도 연속하는 10개의 짝수인 자연수의 합이 250일 때 이들 10개의 짝수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 그랬거든. 됐니? 그러면 나는 이걸 이렇게 할 거야. 야, 10개인 짝수잖아요. 맞죠? 그럼 10개인 짝수니까 내가 첫 번째 걸 A, 두 번째 걸 A 플러스 D, 세 번째 걸 A 플러스 2D 해서 10번째는 우리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9D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없을까? 등차 수열이니까 10개의 짝수인 자연수의 합이야. 됐니? 그럼 공차 D가 2라는 걸 아니까 얘가 실은 이렇게 적자는 얘기거든. A 플러스 2, A 플러스 4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A 플러스 18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연속인 짝수니까 연속하는 10개의 짝수니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의 합이 250이래요. 그럼 얘네들의 합은 우리 뭐라고 적을 수 있어? 이렇게 다 더한 건 2분의 10 곱하기 처음 거 A 끝에 거 A 더하기 18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놈이 250이래요. 맞죠? 그래서 얘 곱해주면 2A 플러스 18이 50 그러면 2A가 32가 되는 거니까 A는 16이죠? 그럼 제일 작은 숫자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6, 3번이 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꼴로 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해야 되는데 그 더하는 놈이 등차 수열의 합꼴이면 등차 수열의 합분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인데 729번도
거기 있는 대로 풀지는 않을 거야. 자, SN이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n에 관한 2차 친구 상수항이 없네. 그럼 쟤는 등차수의 합이죠? 공차가 얼마예요? 2예요. 그러니까 나는 얘를 보자마자 AN은 2n, 그 다음에 초항은 1 더하기 1이니까 2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니까 끝! AN은 2n이에요. 이때 A1 더하기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A1은 2가 되는 거고 A10은 20이니까 답은 20이에요. 이게 끝이야. 됐니? 얘가 등차수의 합이 주어지면 이런 거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됐니? 원래 문제 의도는 뭐냐면 이거거든? A1 더하기 A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1은 S1하고 똑같아서 2가 되는 거고 A10은 S10 빼기 S9가 되는 거라 A10은 110 빼기 S9는 81 더하기 9니까 90 하면은 얼마가 되겠어? 얘는 20이 되는 거지? 따라서 A1 더하기 A10은 2 더하기 20이니까 22가 된다. 이런 걸 의도하고 낸 문제인 건데 그냥 얘가 등차수의 합인 걸 알아보자마자 AN을 너무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733번도 마찬가지거든. 자, 733번을 보면 SN이 n제곱 빼기 10n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AN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겠지. 불러볼래요? AN 뭐라고 쓰면 돼요? 2n-11. 2n-11. 맞아? 아니요. 아니야? 맞는데 왜? 맞아요. 맞아요. 2n-11이야. 얘는 공차가 2가 된다는 거거든. 자, 다시 n제곱의 개수가 상수항이 없으면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면 등차수열 합. 그러면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 공차가 2. 그럼 AN은 2n. 초항이 1 빼기 10이면 마이너스 9. 그럼 초항이 마이너스 9가 돼야 되니까 10을 빼주면 되는 거거든. 됐어? 그럼 이렇게 맞출 수 있어? 따라서 AN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N 얘가 0보다 작은 건 n이 2분의 11보다 작다까지니까 이게 5.5인 거잖아. 따라서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5보다 작은 자연수 n의 개수는 1, 2, 3, 4, 5, 5개가 되는 거겠죠? 답은 1번이에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다음 등비수열 개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등비수열이라는 건 뭐냐면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등 똑같다. 뭐가 똑같아? 비율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비율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등비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이런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 A가 있잖아. 그럼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하는 거야. 그 비율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R, 그 다음에 A 곱하기 R의 제곱, 그 다음에 A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런 걸로 나가는 걸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는 게 R, 여기서도 곱하는 걸 R, 여기서도 곱한 걸 R. 그래서 비율이 이거 나누기 이거 AR 나누기 A가 R로 일정하고 여기도 AR 제곱 나누기 AR이 R로 일정한 거고 여기도 AR의 세제곱 나누기 AR의 제곱이 R로 일정한 그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우리 비율이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R이라고 쓴 게 이유가 여기 B가 영어로 레이쇼 이렇게 적거든. 그래서 그 앞글자를 따갖고 보통 이거를 R이라고 쓰고 이 R을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된 비율 공비라고 이렇게 불러요. R이 0은 안 돼요. R이 0이면 안 되냐고? 저기 달라. 그치. R이 0이면 첫 번째만 어떤 숫자고 얘가 다 0인 모든 항이 다 0인 놈이 되는 거지. 그것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기는 해. R이 0인 건 상관없어요. 근데 R이 0이면 이렇게 나누는 게 안 되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가 등비수열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R이 0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 공비 R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고 이 R이 대신 그거는 하지 마. 뭐가 될 수 있냐면 허수는 안 돼. 허수는 안 되는데 0이 되는 건 상관없기는 해. 됐어? 그래서 이런 수열인 거고 우리 이런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고 이때 얘를 분비라고 부른다. 그럼 첫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뭐라고 적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적을 수 있다. AN을 초항 A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고
자, 우리 등차 수열은 1차식, 2차식이니까 우리 그 식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등비 수열은 딱 보면 알는 거예요. 등차 수열은 1참수꼴이니까 우리 식의 구조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등비 수열을 보면 알겠지만 일반항이 무슨 함수꼴이에요? 지수함수꼴이죠? 초월함수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등비 수열은 등차 수열보다는 식의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등비 수열 어려운 수열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지수함수 어려운 함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열의 구조를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등차 수열보다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등차 수열에서는 연립방정식처럼 푸는 걸 지양하라고 했거든. 우리 수열의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를 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했거든. 근데 등비 수열은 그렇게 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되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냥 등비 수열에서 여러 가지 항이 주어지고 내가 뭔가를 구할 때 등차 수열과는 달리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풀어도 등비 수열은 괜찮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됐어? 물론 식의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구조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만들어진다는 등비 수열의 구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지수함수 꼴이기 때문에 저 지수함수를 구조적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우리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항과 항 사이의 관계는 뭐라고 적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AM 나누기 이번엔 차가 아니라 B를 보는 거야. 등비 수열이니까 B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AM을 AN으로 나눠준 게 우리 뭐라고? R에 M-N제곱과 똑같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거지. 맞죠? 등비 수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해보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고. 다음 세 번째 우리 등비 중항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등비 수열도 등비 중항도 등비 수열의 가운데 항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면 이때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B 제곱이 A 곱하기 C랑 똑같다. 즉 B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가 된다. 그래서 등비 중항은 한 개가 아니야. 공비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가운데 항의 부호가 양쪽 놈의 부호랑 똑같을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조금 달라요. 됐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때 플러스 이놈 여러분이지 플러스 이놈 얘를 우리 뭐라고도 부르냐면 기하평균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들 우리 공수투에서 배웠겠지만 두 개를 곱하고 거기다 루트를 씌운 걸 두 수의 기하평균 그 두 개를 가로 세로의 길이로 하는 직사각형과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찾는 거다. 그래서 정사각형 넓이와 관계가 있는 거라서 얘를 기하평균이라고도 불러요. 됐니? 다만 우리 등비중항과 기하평균은 산술평균과 우리 등차중항은 완전히 똑같은데 기하평균과 우리 등비중항은 살짝 달라요. 등비중항은 뭐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됐어? 그럼 마이너스일 때는 걔를 등비중항, 그러니까 그 기하평균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됐니? 왜? 우리 기하평균은 넓이와 관계가 있는 거라 기하평균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야. 됐니? 여러분들 산술평균, 기하평균 할 때도 거기다가 마이너스는 붙이진 않았거든. 항상 플러스인 것만 생각하거든. 그건 왜냐하면 넓이인 관계로 생각을 해서 이름이 기하평균인 거라 양수인 것만 생각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식을 쓰지 말고 웬만하면 헷갈리니까 이 식 쓰지 말고 그냥 이 식 쓰면 돼요.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지? 물론 나중에 여기서 b의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b제곱이 얼마라고 딱 주어지면 그때 b의 값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등비수열의 항에 관한 얘기였고요. 다음 등비수열의 합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잘 봐. 아까 등차수열의 합은 뒤집어서 더했잖아요. 뒤집어서 더하면 그 모든 항들의 합이 다 똑같으니까 우리 합을 쉽게 구할 수 있었지. 등비수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나는 SL을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줄가서 a 곱하기 r에 n-2제곱 더하기 a 곱하기 r에 n-1제곱 여기까지가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n번째 항이니까 등비수열에서도 합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얘를 더하고 싶은데 얘는 거꾸로 뒤집어서 더해도 안 되거든. 됐니? 그래서 얘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거냐면 양변에 공비 r을 곱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r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얘는 등 비니까 아까는 두 개를 뒤집어서 더한 거니까 차, 합 이런 걸 이용했다면 얘는 b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ar 더하기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세제곱 더하기 쭉 해서 a 곱하기 r의 n-1승 더하기 a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위의 식에서 아래식 혹은 아래식에서 위의 식을 빼는 거예요. 위의 식에서 아래식을 뺀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냐면 좌변은 이렇게 될 거거든. 1-r 곱하기 sn 이렇게 될 거거든. 자, 우변을 봤더니 우변에서는 얘를 뺐으니까 어떻게 사라져? 이렇게까지 다 사라지고 남는 게 위에 a하고 맨 밑에 a 곱하기 r의 n승만 딱 남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두 개를 빼주면 a 빼기 a로 묶어주면 여기가 1 빼기 r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양변을 1 빼기 r로 나눠주면 SN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어. 됐니? 근데 이렇게 적는다는 건 우리 r 값이 뭐는 아닐 때야? b는 아니어야겠지? r 값이 1이면 저게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r 값이 1이 아닐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왜냐면 r 값이 1이면 얘가 1이잖아.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거든? 됐니? 그러니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0은 0 이거밖에 안 나와. 됐니? 그래서 n이 1일 때는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럼 n이 1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SN이 n이 1일 때는 요 아래다가 그러니까 r이 1일 때야. 그럼 r이 1일 때는 저기다가 1을 대입하면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뭐씨 공비가 1이면 공차가 여기는 등차수라고 똑같지 않아? 공비가 1이면 모든 항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a를 몇 개 더한 거니까 n개 더한 거니까 n이 1일 때는 이 등차수의 합이 an 요놈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맞죠? 근데 얘는 등비수열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등차수열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좀 애매하죠? 됐어? 그래서 공비 r이 1인 경우는 되게 특이한 경우니까 그렇게 자주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됐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일반항과 마찬가지로 얘도 이 등비수열의 합은 등차수열의 합과는 달리 이 등비수열의 합도 무슨 관계인 것처럼 보여? 이거 이제 지수함수꼴로 생기지 않았어?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거를 구조적으로 활용하는 건 쉽지 않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항하고 우리 뭐를 구했으니까? 합을 구했으니까 이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얘는 특징이 뭐가 되느냐? 우리 지수함수 형태라는 게 특징이에요.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수항이 없는 지수함수 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래 상수항이 있는 걸 그러니까 지수함수 같은. 그래서 얘는 평행 이동되지 않은 그냥 딱 지수함수 꼴이야 정말로. 됐니?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지수인 밑이 공비가 뭐랑 똑같아? 밑과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AN이 3의 2n승이래. 그럼 이거 공비 얼마예요? 공비 9예요. 9. 됐니? 즉 여기서 얘가 여기 있는 이 위에 올라와 있는 놈이 n에 관한 1차식 그러니까 n의 개수가 1일 때 그때가 공비인 거야. 됐니? 실제로 얘는 지수법칙에 의하면 9의 n제곱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9 곱하기 9의 n-1제곱인 거라 초항도 9이고 공비도 9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보고 얘는 9의 n승이니까 그냥 요 미친 9가 공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그러면 등비수의 합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느냐? 얘도 특징이 있는데 얘도 무슨 꼴이에요? 일단 지수함수 꼴이에요. 지수함수 꼴인데 얘를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a의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왜 이런 꼴이 되냐면 얘를 전개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1-r분의 a 빼기 1-r분의 a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 됐어? 그래서 여기 있는 1-r분의 a를 a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얘는 a 곱하기 r의 n승 꼴이니까 여기서 요 마이너스 a를 또 b라고 바꾸면 얘가 이런 꼴이 된다는 거거든. 되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r의 n제곱에다가 앞에 어떤 숫자가 붙고 뒤에 빼기 요 숫자 똑같은 숫자가 붙은 요런 꼴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저런 꼴이면 얘는 등비수열 합이 된다는 거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공비가 뭐랑 똑같은 거예요? r과 똑같은 거야. 됐니?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 봐라. SN이 예를 들어서 3의 n승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얘는 등비수열을 합이야 아니에요? 아닌 거지. 왜 얘는 등비수열 합이 아니냐면 얘가 1 곱하기 3의 n승이니까 뒤에 빼기 있어야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지. 이 뒤에가 빼기 3이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이 어떤 수열을 하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항은 등비수열이 아닌데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놈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럼 전체는 등비수열이 아니야. 됐어? 그래서 등비수열이 되려면 우리 항상 이런 꼴이 돼야지만 등비수열이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등비수열은 그걸 함수로 바꾸면 지수함수, 유사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등차수열보다는 할 얘기가 많지 않아.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이런 식들을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많기 때문에 얘는 할 얘기가 많지는 않아요. 자, 다음 거기 보면 동그라미 5번 여기 167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여기 등비수열의 합을 활용해서 원리합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 원리합계가 되게 이슈가 많은 건데 이게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하는 거거든. 우리 은행에 갖다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잖아. 그럼 내가 은행에 맡긴 돈을 원금이라고 부르는 거고 원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거라서 그 이자가 원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주어지는 거라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거든요. 됐니? 근데 그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복리의 형태가 있고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단리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얘기가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거기 보면 단리법, 복리법, 적립금의 원리합계 뭐 있다는 얘기 나와 있는데 얘는 안 할 거야.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요 얘기가 빠진 애들도 있고 안 빠진 학교도 있고 이건 지금 교과서가 막 지금 뒤죽박죽 난리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이 얘기가 대수에 있었던 게 맞아. 원래는 대수에 있었어. 근데 너희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요 내용이 어디로 원래 옮겨갔냐면 경제수학이라고 직업탐구 과목 중에 경제수학이라는 게 있어. 거기에 가 있거든요. 당연히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게 경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 아니야? 됐어? 그래서 지금은 경제수학이라는 곳으로 내용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에서는 이거를 다루지 않아. 원리합계를 다루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됐어? 다만 이 원리합계가 우리 등비수열의 합과 관계에 있는 거라서 위치가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기는 해. 근데 내용 자체가 경제랑 관련이 있는 거라 지금은 경제수학 쪽으로 옮겨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를 풀 건데 아마 뒤에 원리합계 때 합 빼고라도 오늘 풀다가 다 못 풀 수 있어요. 오늘 풀다가 다 못 푸는 건 내일 5시 반에 이어서 할게요. 알겠지? 어차피 오늘 숙제는 등차 수열만 해도 성공이야. 등차 수열도 문제가 대빵 많거든. 여기만 해도 성공이기는 해요. 자, 어쨌든 시간 될 때까지 또 등비수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42번.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는 3이고 A5는 24래요. 그때 H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나누면 된다고요. 그래서 A5를 A2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세 칸 차이니까 얘가 뭐가 남아? 아래 세제곱이 남겠지? 그런데 24를 3으로 나눴으니까 얘가 8이야. 따라서 나는 R값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원래 R 세제곱이 8이 되는 건 2만 있는 건 아니야. 뭣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닐걸? 플러스 마이너스. R값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아니 2가 분모 2가 없어야 되지 않아? R 세제곱이 8이니까 2가 있는 건 R 세제곱이 1일 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허수잖아. 근데 거기 모든 항이 실수라고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항이 실수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R 세제곱이 8이 되는 R의 값은 총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 2가 실수인 거고 나머지 2개는 허수라서 허수인 건 버리면 되는 거야. 그게 모든 항이 실수라는 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항이 음수인 수열도 다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 교육과정상 대수에서 수열을 할 때 항이 음수인 수열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내용이야. 됐어? 그래서 항이 실수인 것만 할 거니까 얘는 R이 2다.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때 뭐를 구하라고 했어? H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H는 A5에다가 R제곱을 곱한 것과 똑같아. 그래서 A5가 24 곱하기 R제곱은 4. 그럼 답은 얼마가 돼? 96?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 746번. 자, 첫째 항이 12,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그럼 나는 AN을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초항은 12라고 되어 있고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n-1제곱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열에 대하여 a2n-1분의 1이래? a2n-1분의 1이래. 그럼 얘는 몇 칸씩 건너뛰니? an에서 2n-1이면 1부터 집어넣으면 a1, 2를 집어넣으면 a3, 3을 집어넣으면 a5 두 칸씩 건너뛰는 거지? 2n이니까 되니? 근데 그거 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두 칸씩 건너뛰면 공비가 원래 9분의 1이잖아. 그럼 그거 역수가 되는 거니까 a2n-1분의 1은 공비가 뭐가 되는 놈이에요? 9가 되는 놈이야. 무슨 말하는 건지 이해돼? 다시 수열 A에는 공비가 3분의 1인 놈이에요. 그래서 얘를 배열해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 초항은 12, 그 다음은 3으로 나누면 4, 그 다음 3으로 나누면 3분의 4, 그 다음 3으로 나누면 9분의 4 이렇게 되는 놈이거든. 됐니? 근데 A2n분의 1은 역수를 취하고 홀수번짝만 남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역수를 취해 12분의 1, 얘는 4분의 1, 얘는 4분의 3, 얘는 4분의 9 이런 놈이 될 거잖아요. 그 중에서 홀수번짝 여기 A1, A3 이렇게 나누면 여기다가 9를 곱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 그 다음에도 얘가 4분의 27일 거라서 여기다 또 9를 곱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따라서 A1분의 1, A3분의 1, A5분의 1 이렇게 배열되는 수열은 초항이 첫 번째 항이 12분의 1이고 공비가 9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따라서 나는 얘 일반항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2분의 1 곱하기 공비 9의 n-1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굳이 지수법칙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래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고 했으니까 A는 12분의 1 공비 R이 9. 따라서 A 곱하기 R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R은 12분의 9 약분하면 4분의 3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다음 747번 문제를 보시면 내가 한참 찾았네. 나 아까 정수기 위에다가 물컵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서 지금 물컵이 어디 있는지를 거의 1시간 내내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었거든. 방금 생각났어. 정수기 위에다 올려놓고 갔다 왔어. 자, 747번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우리 뭐라고 돼 있고 6이라고 돼 있고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은 384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 잘 봐라. 미안. 여기 있는 A4는 A1에다가 R을 3개 곱한 거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겠죠? 여기 있는 A5도 A2에다가 R을 3개 곱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 있는 A6도 A3에다가 R을 3개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는 R 세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거를 R 세제곱 묶어내면 이놈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얘가 384 이렇게 되는 건데 A1 더하기
A3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6R 세제곱이 384가 된다는 거고, 따라서 R 세제곱은 우리 얼마가 되는 거야? 66에 36, 24니까 4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R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R의 세제곱이 64니까 R 값은 4야. 따라서 수초절 A의 공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 3번이 답이에요. 됐죠?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게 수열의 구조를 그러니까 수열을 구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야. 이걸 풀라고 했더니 야 이거는 아니지. 이걸 풀라고 했더니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이 6이고 얘를 봤더니 AR의 세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5제곱.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얘는 A로 묶을 수 있겠네. 그래서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얘도 뭐로 묶을 수 있어? A 곱하기 이게 384인데 이거를 A 곱하기 R의 세제곱 묶어주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되겠네. 그럼 이거니까 이거를 이거로 나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됐어? 그냥 얘를 보자마자 A4는 여기 A1에다가 R을 3번 곱한 거랑 똑같고 얘도 3번 얘도 3번이니까 얘를 묶어서 우리 요식을 요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 얘도 바꾸고 얘도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 형식을 풀라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것만 잘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 751번은 A1 곱하기 A2가 0보다 작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공비가 음수라는 뜻이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부호가 달라? 그럼 공비가 음수되겠지? 물론 첫 번째 항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갖고 첫째 항의 부호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A1과 A2가 부호가 다르다는 말은 공비가 음수다라는 말을 알려줄 거고, 이때 A6은 13이라고 줬고 A6은 16이라고 줬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A8 마이너스 3 곱하기 A7은 얼마라고 줬어요? 얘는 30이라고 줬거든. 이때 A9 더하기 A11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됐니?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라는 얘기거든. 어차피 A6을 줬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하면 공비 R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럼 2 곱하기 여기 있는 A8은 A6에다가 공비 R을 2번 곱한 것과 똑같지 않아? 그래서 얘가 16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A7은 A6에다 공비 하나를 곱한 거니까 16R 은 32, 얘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맞죠? 따라서 16을 양변을 나눠주면 2R제곱 마이너스 3R이 2 이렇게 되는 거고, 넘겨 정리해주면 2R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2가 0이 될 거니까 얘가 2RR,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R값은 뭐가 되는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지 R값은 2가 되는 건데 얘는 안 되는 거야. 왜? 아까 이 조건 때문에 공비가 음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R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이때 우리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A9 더하기 A11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A9 더하기 A11은 우리 뭐를 주었으니까 16을 줬으니까 A9는 16 곱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A11은 16 곱하기 R의 5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럼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그걸 대입하면 얘는 1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 곱하기 R의 5제곱은 마이너스 3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아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얘가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 거의 다 됐구나. 다시 좀 남았어요. 다음 752번. 얘도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4는 마이너스 3분의 4 A7은 마이너스 3분의 30이래요. A7은 마이너스 3분의 30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는 AK가 마이너스 5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 두 개가 주어졌으니까 일반항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먼저 공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A7을 A4로 나눠볼게요. 그럼 얘는 R의 세제곱이 되는 건데 얘를 얘로 나눴으니까 그게 얼마가 돼? 8이 되는 걸 거거든. 마이너스 3은 날아가는 거고
30이 나누기 4니까 이렇게 되는 걸 보여주네. 그래서 공비 아래값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됐니? 그럼 나는 초항이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A4는 초항 A 곱하기 공비 아래 세제곱인데 R이 2였으니까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8A가 될 거고 걔가 마이너스 3분의 4야. 따라서 초항 A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나는 일반항 A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 거기 AK니까 AK를 적을게요. 그럼 나는 AK를 초항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공비 2의 K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50보다 작아지는 K의 자연수 K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6을 곱해주면 2의 K 마이너스 1제곱이 뭐보다 커지면 돼? 300보다 커지면 되는 거거든. 야,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K 값이 최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9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뭐보다는 큰 거예요? 256보다는 큰 건데 256이 2의 8제곱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K 빼기 1이 8보다 커지는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돼야 되는 거지. K의 최소값이 10이면 9가 되면 안 되죠. 10. 내가 잘못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답은 12번이 답이에요. 자, 다음 756번. 여기까지만 756번까지만 할게. 자,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가 2분의 3이고 두 번째 항이 2분의 3이고 다섯 번째 항이 2분의 81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A5 나누기 A2를 하면 27인 건데 그게 아래 세제곱이니까 공비 R값이 3이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자, 이때 우리 AK가 500분의 1보다 커지는 모든 자연수 K 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요놈이 A 곱하기 R은 3, 이 2분의 3 그래서 초항 A는 2분의 1 따라서 나는 AK가 우리 뭐가 되는 거냐면 초항 2분의 1 곱하기 공비 3의 n-1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럼 AK분의 1은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 3의 n-1제곱분의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AK분의 1은 여기 없으니까. 근데 그게 뭐보다 커져야 된대요? 500분의 1보다 커져야 된대요. 그럼 다시 역수를 취하면 2분의 3의 n-1제곱이 우리 뭐보다 작아지면 돼? 500보다 작아지면 될 거잖아요. 양수는 역수 취하면 부등호명 반대로 바뀌는 건 알고 있죠. 따라서 3의 n-1제곱이 뭐보다 작으면 돼? 1000보다 작으면 돼요. 되니? 그런데 1000은 우리 뭐보다 살짝 큰 거야? 729, 3의 6제곱보다 살짝 큰 거거든. 1000은 3의 6제곱하고 3의 7제곱 사이에 있는 거거든. 맞죠? 따라서 얘가 1000보다 작아지는 n-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야. 따라서 n의 최대값은 8이겠죠. k의 최대값은 8. 근데 모든 자연수 k 값들 합을 구하라고 했구나. 그럼 여기가 내가 k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쓴 거죠. 그럼 여기가 k니까 k 값이 될 수 있는 거 1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해서 어디까지? 8까지 가능한 거다. 아니 k 빼기 1이 7이 되는 것까지 가능한 거니까 6이면 7이죠. 6이 729인가? 쏘리 그럼 7까지. 따라서 1부터 7까지 합을 구해놨으니까 1부터 7까지 합은 또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 그래서 구하면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 6에 잠깐만 1부터 7까지 합 28 아니니? 7, 8에 56 나누기 28 그래서 모든 합은 얼마가 된다? 28이 된다. 합 이렇게 다시 2분의 7 곱하기 1 플러스 8로 1 플러스 7로 이렇게 계산할게요. 됐어? 7, 8에 56 나누기 28 이렇게 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몇 시에 한다고요? 5시 반.